자, 오늘은 정수형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형 변수,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친숙해져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수형 변수의 의미는 뭐냐? 일단 변수의 의미가 뭐라고 해서 변수의 의미가 어떤 상수값을 저장하는 기억 장소다 그랬습니다. 메모리상에 기억 장소를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대충 이제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는 4바이트입니다. 네, 4바이트 32비트에다가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데 그 기억 장소를 변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변수에 액세스하기 위한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 혹은 변수명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수형 변수라고 하는 거는 기억 장소인데 정수를 저장하기 위한 거다 하는 거죠. 정수를 저장하기 위한 기억 장소를 우리가 정수형 변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정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수는 셀 수 있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셀 수 있는 숫자. 예를 들어서 강의실에 있는 학생 수, 35명 이렇게 있다는 35명. 35명 점 2명 있다. 이런 말은 우리가 보통 안 쓰죠. 그죠? 2명, 점 0.2명 있다. 이런 말은 안 씁니다. 그죠? 또 지갑에 있는 돈, 12,800원 있다 하는 거죠. 12,800원이 있지 11,894.257원 있다 이런 말은 안 씁니다. 그죠? 소수점이 없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현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수, 182대가 있다, 1894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점은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숫자다 하는 점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정수형 변수는 내가 변수를 보통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릇에 비유를 했었죠. 그죠? 그릇에 비유를 했었는데 정수형 변수는 접시와 같은 존재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접시에다가는 이런 덩어리들을 담을 수가 있지 액체는 못 담는다는 겁니다. 액체를 하면 흘러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접시에다가 땅콩 15개를 담았다. 땅콩 15개. 그 다음에 접시에다가 두부 3쪼가리를 담았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자꾸 이제 일본말 써서 미안한데 닭광 7개 담았다. 이런 식으로 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셀 수 있는 숫자를 저장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정수형 변수 쓰는데 무진장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많이 사용된다. 이런 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타입, 정수형이나 실수형 혹은 문자형 이런 변수의 타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릇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의 모양, 접시가 갖는 특성, 그 다음에 짬뽕 그릇이 갖는 특성, 그 다음에 조그만 접시에서 닭광이란 말 써서 양파 담는 그런 조그만 접시 있죠. 중국집에 가면은 그런 조그만 접시, 그런 각각의 그릇에 특징이 있고 그 그릇들이 또 그렇게 서로 다른 모양을 갖는 이유는 목적이 다르고 그 다음에 사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게 실행기지에서 기본형으로 정수형이랑 실수형이랑 그 다음에 문자형을 쓰는데 그것들이 서로 특성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표현 방식도 다르고 그 다음에 각각의 타입에 대한 연산자, 계산하는 방법들이 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아마 2시간 분량에 걸쳐가지고 정수형 변수를 갖다가 완전히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형 변수를 해부하는 차원에서 정수를 표현하는 상수, 변수의 기억 장소에 상수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는데 어떤 형태로 프로그램에서 정수를 표현하는가? 우리가 이걸 어떤 상수 콘스탄트다라고 합니다. 정수형 상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숫자를 정수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십진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십진수에만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이진수, 우리 바이너리 넘버다라고 얘기합니다. 10진수, 16진수, 헥사데시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8진수, 옥탈 넘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정수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 되고 이런 표현 방법을 자유자재로
이렇게도 표현했다가 이렇게도 표현했다가 이렇게도 표현했다가 이렇게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타입을 이해를 할 때는 그 타입에 대한 상수 표현법을 이해를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그 변수의 크기가 몇 바이트냐, 이런 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C랭귀지에서는 문자형 변수 말고는 나머지 실수나 정수형 변수의 크기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미리 그 크기를 확정 지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확정 지어 놓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물음표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 정수형 변수의 크기는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그때그때 다르냐? 내가 쓰는 하드웨어가 어떤 하드웨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보통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는 32비트 컴퓨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32비트 컴퓨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데이터를 다루는 기본 용량이 대충 32비트, 4바이트로 일처리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서는 정수형 변수의 크기가 4바이트, 32비트지만은 만약에 내가 쓰는 컴퓨터가 뭐 20년 전 컴퓨터 혹은 20년 후의 컴퓨터는 또 컴퓨터 용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라질 텐데 그럴 때마다 정수형 변수의 크기는 매번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게 4바이트 컴퓨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수형 변수의 크기가 지금은 4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20년 전에 내가 수업을 할 때는 우리 이 C랭귀지 수업을 할 때 정수형 변수의 크기가 2바이트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학교에서 쓰는 학생들이 쓰는 일반적인 컴퓨터가 다 16비트 컴퓨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는 항상 그 각 타입의 크기를 갖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타입의 크기를 확인해보는 함수가 size of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따가 여기 tab C++를 이용을 해가지고 size of를 통해서 정수형과 관련되는 타입의 크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정수형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이 표현 방식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이제 이번 수업이랑 다음 수업에 조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진수, 십육진수, 그 다음에 뭐 투스 컴플리먼트 조금 여러분이 생소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능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정수형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요점을 갖다가 이번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번 주 수업을 통해서 반드시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거 이해하기 싫거나 이해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웬만하면 이 IT 업체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산수랑 관련되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 산수 싫어하죠, 그죠?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산수랑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이용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뭐라 그럴까? 좀 요거 설명할 때 좀 힘들더라도 어차피 이게 지금 동영상 강의니까 여러분들 반복 시청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반복 시청을 통해 가지고 웬만한 내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반드시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변수형 정수형 변수에 이제 사용 가능한 연산자가 뭔가 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알아봐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정수형 변수의 주의사항 뭐가 있는가 이걸 갖다가 한번 이번 주 수업을 통해 가지고 완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소개하는 거는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워야 될 내용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차후에 우리가 실수형 변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실수형 변수에 얘기를 할 때도 내가 똑같은 순서대로 설명을 할 겁니다. 실수의 의미, 목적, 실수를 나타내는 방법, 실수의 크기, 표현 양식, 연산자가 뭐가 있는가, 주의사항이 뭐가 있는가 이런 거 갖다가 또 실수를 할 때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문자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의미, 목적, 상수, 크기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타입을 이해를 할 때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을 할 때는 항상 변수를 쓰게 되고 변수의 종류가 있게 되고 그 변수의 종류를 타입이라 그러는데 그 새로운 타입들을 이해할 때마다
여기서 명시된 이런 항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걸 이해를 해줘야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변수를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동영상 강의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단 dev C++를 일단 띄워놨습니다. 변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우리가 간단한 프로그램에서 짜봤지만 이렇게 합니다. integer x. 자,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정수를 기록한 기억장소 하나를 내가 확보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억장소가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 변수, 내가 사용하는 변수 하나 이름을 x라고 하는 거로 정하고 그것의 타입이 인티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릇에 담는 행위를 할 때, 변수에 담는 행위를 할 때 assignment 문을 쓴다 그랬죠. 그죠? x에다가 10을 넣어라.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할 때 printf %d x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내가 이게 dev C++에 좀 에디터 쓰는 법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실수를 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 전체에서 이렇게 생긴 거 우리 자주 보는 거죠. 이렇게 10, 10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정수형 상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수형 상수를 나타내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도 쓸 수 있느냐? 어떻게도 쓸 수 있느냐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아주 좀 황당하게 생겼죠. 그죠? 0xa.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걸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10이라고. 자, 이랬을 때 요것도 정수형 상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정수형 상수. 그래서 아까 이제 강의 개요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상수, 정수형 상수를 나타내는 방법에 10진수도 쓰고 2진수도 쓰고 지금 같은 경우가 16진수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16진수도 쓸 수 있고 또 8진수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어떤 숫자의 상호 관계 자유자재로 예를 들어 내가 10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은 이진수에 대해서 일단 좀 확실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진수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내용이 2진수, 10진수, 16진수, 8진수의 관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진수의 순서입니다. 이진수의 순서입니다. 그죠? 000 여기 제일 작은 숫자고 그 다음에 0001 0010 0011 0100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1111 이렇게까지 숫자가 정해진다는 거죠. 요 숫자는 10진수로 따졌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 요거는 0, 요거는 1, 요거는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15까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16진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중에서 특히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자, 우리가 어떤 진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진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숫자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가 그 n만큼 있다는 거예요. 이진수 같은 경우에는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한 글자의 종류가 몇 개 있는가 봅시다. 몇 개 있습니까? 0이랑 1이라고 하는 건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진수입니다. 10진수는 몇 개 있습니까? 0에서부터 9까지 있죠. 그죠?
10개가 있다는 겁니다. 0에서 9까지. 그래서 10개의 어떤 심볼을 이용해서 기호를 이용해서 숫자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16진수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거 참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건 9까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A, B, C, D, E, F라고 하는 원래는 알파벳이지만 이거를 숫자 기호처럼 이용을 해가지고 10일 때는 A로 표현하고 11일 때는 B로 표현을 하고 12일 때는 C로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이 컴퓨터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습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졌죠, 그죠? 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16진수 표현했을 때 9 이후로는 A, B, C, D 미국 사람들이 쓰던 기호니까 이렇게 썼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옛날부터 이제 선진국이래 가지고 우리나라가 처음 컴퓨터를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프로그램 랭귀지를 만들었다라고 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여기를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A, B, C, D라고 안 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런 식으로 썼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 이런 숫자가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멋있지 않습니까? 4, 6, 기역, 니은, 7, 8 이런 숫자를 우리가 고안을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컴퓨터가 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A, B 이렇게 쓰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16진수를 사용할 때 A, B, C, D를 여기서 F까지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진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8진수는 뭐냐면은 주로 요거는 이제 그 문자형 상수 같은 거 관계되는 내용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건데 디지트를 갖다가 사용하는 글자를 8개만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8개만. 0서부터 7까지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8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0, 1, 2, 3, 4, 5, 6, 7까지는 10진수랑 똑같이 나가지만은 그 다음엔 8이라고 하는 그런 기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8이라고 하는 기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7이 넘어간 다음부터는 7에서 하나 더하면은 우리가 10진수에서 자릿수 하나 넘어가듯이 자릿수가 하나 넘어가고 1, 0, 그 다음에 1, 1, 1, 2, 1, 3, 1, 4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여기 1, 3이라고 있다고 칩시다. 여기 1, 3을 읽을 때 13이라고는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13이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죠? 10진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10진수가 아니기 때문에 1, 3으로 읽어야 됩니다. 1, 3, 13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이런 좀 큰 수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큰 수가 있을 때. 0, 1, 0, 1, 1, 1, 1. 이거 좀 복잡하죠. 그죠? 굉장히 큰데. 우리가 이진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서 쓰면은 조금 보기가 좀 거슬러요. 눈에 거슬립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런 똑같은 이런 내용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4개씩 쓰고 한 칸씩 띄워줍니다. 왜냐면 16진수처럼 이해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빽빽하게 쓴 것보다는 좀 낫죠. 그죠? 빽빽하게 쓴 것보다는 좀 낫습니다. 자, 이런 이진수가 있다 그랬을 때 이런 이진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C랭귀지 문법에 의하면은 16진수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16진수로 표현할 때 일단 맨 앞에 0x라고 하는 걸 씁니다. 0x라고 하는 걸 쓰는데 그 앞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그 x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헥사데시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헥사데시말을 해서 쓰고 그 다음에 OFAE라고 썼어요. 왜 OFAE라고 썼겠습니까? 요거 뭡니까? 요거 01015죠. 그죠? 그 다음에 1111 뭡니까? 1111 여기는 1111 여기 111은 16진수에서 F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1010 봅니다. 요거는 0, 2, 4, 8이니까 8 더하기 2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겠죠. 그죠? 10은 16진수로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냐면은
A라고 표현하기로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A라고 이렇게 적는다는 겁니다. A라고 적고 그 다음에 1110은 2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진 숫자를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때 짬짬이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게 좀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쓰게 되고 이런 걸 갖다가 정수형 상수인데 16진수로 표현한 정수형 상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8진수도 있어요. 실행기지 프로그래밍 할 때 8진수를 쓰는 방법은 뭐냐면은 맨 앞에 이렇게 0을 일단 씁니다. 맨 앞에 0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0을 쓴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정수형 상수를 표현할 때 8진수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0이 있느냐 없느냐는 천지 차이로 다르다는 거죠. 0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이 없으면은 뭡니까? 10진수가 되는 거죠. 그죠? 10진수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0이 있기 때문에 8진수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걸 8진수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2진수가 있을 때 세 토막씩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세 토막씩 이렇게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 토막씩 이렇게 자르면은 8진수로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토막씩 자르고 나게 되면은 요거 뭡니까? 요거 110, 6이죠. 그죠? 여기 6이 되는 거고 101은 뭡니까? 5죠. 그러니까 여기 5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110, 6이죠. 그죠? 1117, 7이고 1010, 5지요. 그러니까 57, 656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숫자를 읽을 때 057656이라고 읽어야지 57,656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8진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똑같은 2진수를 10진수로 할 때는 24,494가 된다 하는 겁니다. 24,494는 어떻게 계산되는 겁니까? 요 밑에 보면은 16진수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이거 프롬 잘못 짰네요. 예. 실수했습니다. 이거 좀 이따. 맞네요. 내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저기 8진수를 설명하다가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이진수를 갖다가 이 이진수를 16진수로 표현할 때는 여기는 여기 2의 0승, 여기는 2의 1승자리, 여기는 2의 2승자리 해가지고 여기 예를 들어서 2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2에서 20승 플러스 2에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16진수로 계산하는 게 조금 빨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진수에 보면 여기 OFA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냐면은 5 곱하기 16에 3승 해주면 됩니다. 16진수를 10진수로 바꿀 때 하는 겁니다. 5 곱하기 16에 3승 더하기. 이 F는 뭡니까? F는 10진수로 따지면 15죠. 그죠? F가 15니까 15 곱하기 16의 자승. 그 다음에 여기 A는 10진수로 뭡니까? 10이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16. 그 다음에 2가 뭡니까? 2가 14니까 플러스 14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쫙 계산을 해서 더하면은 24,49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8진수를 이용해서 10진수를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5 곱하기 8의 4승 더하기 7 곱하기 8의 3승 더하기 6 곱하기 8의 자승 더하기 5 곱하기 8 더하기 6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24,49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이렇게 산수랑 관련되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 머리에 쥐 날려 그러죠.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렇게 정수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뭡니까? 어떻게 표현한다는 겁니까? 정수를 갖다가 이렇게 10진법으로도 표현하고 8진법으로도 표현하고 16진법으로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갖다가 프로그램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내가 그림판에서 보여준 그 그림에 뭐 있었으면 16진수 하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이렇게 0xa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16진수를 나타내는 거였겠지, 그죠? 0x하고 a가 10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걸 실행하면 식이 나왔습니다. 자, 16진수로 아까 그림판에서 보여줬던 데이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0x o f a e x o f a e
자, 이렇게 16진수를 여기다 넣고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자, 24,49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얘를 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단 이렇게 코멘트를 묶어 놓읍시다. 자, 또 x 8진수로도 표현해 보자는 거죠. 8진수로 표현. 빨간색으로 되면 뭐야 그러지? 자, 8진수로도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까 어떻게 했었죠? 8진수로 0, 5, 7, 6, 5, 6이었었죠. 그죠? 8진수입니다. 이렇게 8진수를 이용해서 x에다 집어넣어 놓고 컴파일로 실행을 시키면은 여전히 또 24,494 이렇게 찍혀 나온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24,494라고 적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24,494라고 적고 24,494를 적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행하면은 24,494가 찍혀 나올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지가 뭡니까? 똑같은 우리 10진수를 따졌을 때 24,494라고 하는 데이터를 어떤 기억 장소에다 저장을 할 때, 변수에 저장을 할 때 요렇게 쓸 때도 있고 요렇게 쓸 때도 있고 요렇게 쓸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10진수를 쓰는 방법, 2진수를 쓰는 방법 이걸 갖다 자유자재로 쓸 줄 알도록 이제 익숙해져야 된다 하는 거죠. 여기 2진수를 갖다가 여기다 명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2진수를 명시하는 방법은 자 2진수를 명시하는 방법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걸 쓰려고 하면 너무 길게 써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그림판에 있었던 내용 뭐 여기 0101111101 이렇게 쓰려면은 여기다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여기다가 010111 111011010 이렇게 막 써야 되기 때문에 막 써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면 16진수로 자꾸 바꿔서 쓰는 버릇을 여러분들이 들여야 됩니다. 문법상으로는 존재합니다. 이게 0x 하듯이 0b라고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0b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2진수로 명시했을 때 10진수로 따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거는 아예 모르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나도 평생 프로그램에서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평생 프로그램 써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법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상수를 표현할 때 16진수, 8진수, 10진수로 표현하는 법을 자꾸 연습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항에 물고기 한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물고기 한 마리가 딱 들어가 있는데 어항에 물고기가 한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어항을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냐? 아이고 그 물고기 참 이쁘게 생겼네 이런단 말이죠. A라고 하는 사람은 그 물고기를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관상용으로 쓰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냥 보기 좋아가지고 이렇게 흐뭇하게 쳐다본다는 게 이쁘다 이러면서.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은 어항에 물고기가 한 마리 있는데 이 물고기를 다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이고 그놈 참 맛있겠다. 그냥 회 처먹으면 그냥 입에 쫙쫙 달라붙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뭡니까? 식도락가입니다. 식도락가. 그 똑같은 어항에 있는 그 똑같은 물고기를 C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C라고 하는 사람은 야 이거 좀 돈이 되겠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한 5천만 원은 받겠는데 무슨 고기인지 모르지만은 이 5천만 원은 받겠는데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물고기 파는 업자입니다. 업자.
자, 요지가 뭐냐? 어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똑같은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표현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표현 방법은 그래서 이렇게 이쁘다, 혹은 맛있다, 혹은 비싸다 이렇게 표현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수를 표현을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 상수를 갖다가 해석하는 방법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 여기 포맷 문문에 대한 설명이에요. 포맷 문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아까 이거 16진수로 적거나 8진수로 적거나 10진수로 적거나 간에 다 무슨 숫자가 찍혀놨습니까? 예, 맞습니다. 무슨 숫자가 찍혀놨죠? 10진수로 다 찍혀놨죠, 그죠? 그게 10진수로 찍혀나온 이유는 여기 %D에서 D자를 적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자는 뭐의 약자일 것 같습니까? D자는 디시멀의 약자입니다. 디시멀의 약자고. 그래서 이렇게 넣었을 때 다 10진수 24,494가 찍혀 나왔는데 요걸 갖다가 X라고 치게 되면은 똑같은 24,494를 어떻게 찍어내느냐? 어떻게 찍어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16진수로 찍어낸다 하는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을 해가지고 컴파일해서 다 실행시키면 아이고 OFAE가 찍혀놨다는 겁니다. OFA 맞습니까? 예, 맞죠? 여기 OFAE 그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8진수로 이렇게 집어넣었다네요. 8진수는 무슨 16진수 다 똑같은 10진수로 봤을 때 24,494죠. 그죠? 8진수로 집어넣고 출력을 할 때 10진수로 출력을 해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똑같이 OFAE가 나온다는 겁니다. OFAE 나오죠. 그죠? 물 한잔 먹고 합시다. 자, 마찬가지로 또 어떤 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8진수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8진수로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24,494를 8진수로 출력을 하겠다. 여기다가 옥탈을 의미하는 5를 집어넣습니다. 5를 쳐가지고 얘를 다 컴파일해서 실행시키면은 57656 여기 이거 8진수로 57656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출력 내용만 보고 이게 10진수인가 출력 내용만 보고는 10진수인가 8진수인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0x 뭐 05 이런 걸 안 붙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상에서 상수로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이며 이 출력할 때 이 해석 방법을 %D로 할 건지 %X로 할 건지 %O로 할 건지를 여러분이 결정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그거 갖다가 출력을 하거나 표현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은 내가 지금 인티저 변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 상수 표현법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크기 아주 간단합니다. 크기에 대한. 자, 인티저의 크기를 알고 싶으면은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실행기제가 제공하는 함수에 size of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인티저라고 하는 타입의 크기를 출력해라 하는 겁니다. 자, 뭐가 출력이 된다고요? 예, 우리 컴퓨터에서는 4가 출력이 됩니다. 20년 전 컴퓨터에서는 2가 출력됐었어요. 2가 출력됐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 20년 후에 컴퓨터에는 예를 들어서 뭐 64 이렇게 적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크게 이제 컴퓨터가 엄청나게 이제 용량이 커지고 빨라질 테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다 시켜보면은, 쏘리. 여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D를 빼먹었네요. %D. 하게 되면은,
4가 지켜납니다. 요새 강의 준비, 동영상 강의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뉴라인. 여기다가 뉴라인 해놓는 게 낫겠네, 그럼. 자, 그랬더니 인티저의 크기는 4바이트다 라고 나온 겁니다. 기본형 중에 인티저를 표현하는 타입의 이름은 인티저인데 요걸 또 C랭귀지에서 좀 몇 가지를 구별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구별하면은 short라고 하는 변수, short라고 하는 타입을 쓰기도 합니다. short. 그 다음에 long이라고 하는 타입을 쓰기도 합니다. 변수를 줄 때 요거 세 개 다 모두 인티저를 저장하기 위한 겁니다. 인티저를 저장하기 위한 건데 요게 몇 바이트라 그랬죠? 4바이트다 하는 겁니다. 4바이트로 저장할 수 있는 최대값이 32억 뭐 얼마 이렇게 되는데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어떤 변수의 값을 1에서부터 한 100까지만 저장하겠다 하는 겁니다. 1에서부터 100까지 저장하려면은 아주 이렇게 4바이트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죠. 조그만 기억 장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short라고 하는 그런 타입을 갖다가 C랭귀지에서 고안을 했는데 이 short라고 하는 타입은 인티저의 반 크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long은 또 어떤 뜻이겠습니까? 똑같은 정수를 저장하긴 하는데 좀 큰 기억 장수를 잡겠다는 거죠. 이게 4바이트면은 long은 몇 바이트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까? 뭐 6바이트나 8바이트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는 돌려봐야지 알아요. 이렇게. 자, 돌려봐야지 합니다. 그래서 short의 크기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크기를 여러분이 미리 짐작을 하면 안 됩니다. 미리 짐작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책에 적혀 있는 말도 믿으면 안 돼요. 뭐 short가 2바이트다 뭐 이런 거 믿어도 안 됩니다. 돌려봐야 됩니다. 자기 컴퓨터에서 돌려봐야 자기 컴퓨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티저의 크기, short의 크기, long의 크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이구 4, 2, 4 이렇게 나오다는 거죠. 내가 큰 숫자를 저장하겠다고 long이라고 하는 타입을 써봐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4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지는 뭐냐? 여러분들 정수를 저장할 때는 무조건 뭐만 저장하느냐? 뭐만 저장하라는 거예요. 뭐만 이용하는 겁니까? 인티저만 이용하기 바랍니다. short나 long은 아예 존재 자체를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인티저만 이용을 해서 일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수형 변수랑 관련되는 타입 중에 여기 앞에 unsigned integer 혹은 unsigned long 뭐 이런 거 앞에다 unsigned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unsigned를 붙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기억 장소에 있는 변수를 해석을 할 때 무조건 양수로만 해석합니다. 마이너스 숫자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unsigned, 나도 심지어 나만 하더라도 평생에 unsigned 쓰는 프로그램을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short도 써본 적 한 번도 없고 long도 써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코딩을 갖다 40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short랑 long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인티저만 정확하게 쓰는 그런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크기까지 지금 내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정수형 변수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제 양수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음수경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 내용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가지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